다음 카페 프리랜서 실무특강 유료회원님, 특별회원님, 유튜브 소방연기 실무 초보에서 프로까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 시스템의 동작 원리와 연동관계를 알아야 시운전도 할 수 있다. 생생 현장 중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관선 결선 후 입출력 동작 확인, 시운전 최종 1편 펌프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확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펌프실 관련해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펌프실 시운전 목록은 무엇이 있냐면은 펌프의 기동과 정지, 이것이 정상대로 되느냐. 주펌프하고 예비펌프는 지속 기능이 있죠. 일단 기동되면은 들어오던 신호가 끊어져도 펌프는 계속 그거와 관계없이 지속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기동 상태를 그걸 갖다 지속이라고 하고요. 충압펌프 같은 경우는 비지속. 입력이 들어올 때만 펌프가 기동하고 들어오던 입력이 없어지면은 펌프가 정지되고 이런 걸 갖다 비지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위치 센서라든가 아니면 뭐 압력에서 동작되는 압력 스위치 또 뭐 여러 가지 스위치류하고 동작하는 접점에 동작과 복귀, 상시 폐호, 노멀 크로스라고 하죠. 외부의 그 물리적인 힘이나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런 상태에서 접점이 닫혀 있는 걸 상시 폐로라고 그러고, 반대로 상시 개로라고 그래. 이건 물리적인 힘이나 전기 인가가 없이 닫혀 있는 접점이고 이건 열려 있는 접점. 서로 반대죠. 그래서 상시 폐로 접점이 동작했을 때와 복귀했을 때, 상시 개로 접점이 동작했을 때와 복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본 특성을 알아야 돼. 여기 수신기가 있죠. 이게 이제 펌프실인데 여기 풀박스에서 수신기로부터 간선이 연결이 된다고. 수신기로 가는 간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MCC죠. 전동 펌프 제어하는 패널이 되겠고요. 네, 펌프들이 쭉 있겠죠. 뭐 기본이 3대니까 뭐 2대인 경우도 있고, 고가수저가 설치되면은 예비 펌프가 설치 안 돼야 되니까 주펌프하고 충압펌프가 있어도 되고, 어떤 때는 또 펌프 덜렁 하나 가지고 충압도 하고 주펌프의 기능도 있고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설치된 부분 그런 펌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3대가 기본이고요. 주 예비 충압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 펌프가 설치게 되면은 제어 패널이 있어요. 엔진 제어 패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압력 스위치에는 챔버 방식 압력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식 압력 스위치가 있고, 요거와 요거의 접점의 종류는 틀려요. 요거는 노멀 크로스 접점은 상시 폐로 접점이고, 여기는 상시 개로 접점이다. 릴레이 출력 접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펌프에는 흡입 쪽 밸브가 있고 토출 쪽에 밸브가 있어요. 흡입과 토출 쪽에는 각 펌프마다 이렇게 2개씩 있어요. 흡입하고 토출 밸브에. 근데 밸브가 잠겨 있으면 화재가 나도 이 압력 스위치 기동 스위치를 줘가지고 돌아도 이게 밸브가 잠겨 있으면 여기 한 군데 잠겨도 흡입이 안 되고, 여기 잠겨도 흡입은 되는데 토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두 열려 있어야 돼 항상. 그런 걸 감시하는 밸브 주의 스위치, 템파 스위치라고 해요. 템파 스위치.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튼 노멀 크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밸브가 완전히 열려야 이게 밀려가지고 딱 접점이 안 붙고, 조금만 한 바퀴만 이상만 뭐 돌리면은 이게 다시 원위치에 복귀돼가지고 붙는 거, 그런 타입이건데 이렇게 그런 게 설치가 되고, 이 템파가 여기도 있죠. 수소 측 출력 측에도. 그다음에 여기 저수위 감시 공처럼 생겼어요. 후루트라고 부자라고 하는데,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딱 뒤집히면은 접점이 동작해가 떨어져서 신호가 안 들어가고, 이 전격 수위만큼 되면 이렇게 뒤집히게 해야 되겠지. 그랬다가 수위가 점점 떨어지면 이게 축 처지겠지. 처지면은 복귀가 되잖아. 떨어져 있던 게 뒤집혀서 떨어져 있던 접점이 밑으로 축 처지면서 복귀되잖아. 그러면 붙는 거. 그러면 경보가 들어가겠죠. 대충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인데, 이런 기능들은 내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MCC에서는 요 패널 전면에 보면 자동 우측으로 셀렉터가 있죠.
자동 모드로 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요게 이렇게 수동 모드로 할 때는 이렇게 되고, 똑같아요, 두 개 다. 그래서 뭐 이건 소화전 펌프, 그러니까 주 펌프네. 보조 펌프, 그러니까 이게 중압 펌프고. 그래서 수동으로 이쪽 수동으로 놓을 때는 점검할 때 여기서 이제 펌프실에서 수동으로 놓고 이거 누르면 돌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싶으면 오프를 누르고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방은 무조건 자동 모드로 해놔야 돼. 일단 수동 점검하고 뭐하고 했다가도 최종적인 거는 자동 상태로 놔야 돼. 그래야 이게 수신기하고 이렇게 연동 관계가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네, 자동으로 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엔진 펌프에는 이거 뭐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제어 패널이거든요. 열선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요. 요게 챔바식이거든. 압력 스위치. 수관이 율로 연결되게 있네.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엘보식으로 수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전체가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공기를 절반 정도, 뭐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신경을 안 쓰니까 일단 여기에 물을 절반 정도만 이렇게 채운다 그래봐.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은 물이 비중이 이제 무게가 무겁잖아. 공기보다. 그렇게 밑으로 깔아앉게 돼 있지. 그래서 물을 빼려면 이걸 열어서 뭐 자꾸 출렁출렁 이렇게 저희가 생긴다. 응? 기동됐다가 뭐 정지했다가 기동됐다 생길 반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공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충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을 빼가지고 여기를 공기로 이렇게 해서 이걸 잠그고 밸브를 잠그고 해야 돼요. 물을 이렇게 빼주면은 공기가 그만큼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는 거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출렁출렁 해가지고 온오프 계속 되는 거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여기 엘보에 이렇게 파이프가 밸브가 있거든. 여기 수관이 이렇게 밸브를 완전 기역자로 이게 이제 챔버 같으면은 밸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열리고, 응?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완전 열리지 말고 어느 정도 살짝 잠그면은 출렁거리지 않는 그런 저희가 있더라고. 요거는 압력만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쪽 밸브를 약간 잠궈 놓는다고 해서 압력 감지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요거는 압력 스위치가 3개가 들어있죠. 주, 예비, 충압. 이거 중단장 달아야 돼. 안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야 된다. 그걸 중단장 표시해놨죠. 하나의 압력 스위치 커버를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요건 세팅은 설비에서 알아서 하는데 알고 계셔야 돼. 기본적으로. 여기 렌지라고 써 있잖아. 렌지. 이 범위라는 뜻인데 요거 렌지를 세팅하는 거, 요 위에 이제 위에서 수직으로 드라이버 돌려가지고 요걸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서 세팅하는 거예요. 압력을 밑으로 세팅할수록 높죠. 위로 가서 요거는 이제 DIFF라고 디퍼런스라고 그러는데 변화 뭐 차이, 그 변화와 차이는 요 렌지의 맞춤 값에서 얼마나 밑으로 떨어지느냐. 요거는 렌지는 정지 값을 세팅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정지 값을 세팅 안 하면 정지 압력을. 그러니까 이 압력에서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렌즈에다가 값을 세팅을 하는 거고, 요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 6kg 올라갔는데 여기서 2.5를 빼면 얼마예요? 3.5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5 값 3.5에다 맞추려면 2.5 정도에 세팅하면은 2.5만큼 내려가가지고 3.5kg 그쪽에서 정지가 되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DIFF는 디퍼런스. 요거에 대한 렌즈에 대한 차이. 예? 차이 압력, 변화라고도 할 수 있지. 2.5km로 저하됐을 때 그게 이제 정지점이 되는 거예요. 정지 압력이. 그리고 단자가 3개가 있어요. 이게. 근데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 잘 모르겠거든. 여기를 중단장 달아야 되고, 만약 2단자고 2단자로 확인되면은 요거는 이게 침이 좀 중간에 와 있어. 그리고 어중간하게 있어. 붙어 있는 건지. 붙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중인지 아니면 떨어져 있다가 올라가는 중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 붙어 있다가 기동돼 가지고 쭉 올라가는 도중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은 붙어 있는 거고.
이거 두 개 접점이. 아니면은 정지점에서 정지됐다가 누압이 생겨서 서서히 감소해가지고 내려오는 중이라면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몰라. 지금 이 중간 상태는 재봐야지 알아. 재는데 이게 만약에 이 단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 모르는데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요게 수관으로부터 이 압력 챔버 있잖아요. 압력 챔버. 거기서 압력이 걸린다고 그랬죠. 수관을 통해서 압력 챔버를 통해서 이 동관이 압력 챔버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압력 챔버인데 연결된 이 동관으로부터 압력이 작용되는 게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예? 그럼 압력이 차면 위로 올라가겠지. 이게 압력이 증가되면은 수관 내에. 그럼 괴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관 내 정지점에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정지점에 그 세팅된 정지점에 가면 딱 펌프를 정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게 점점 수관 압력이 감소가 되면은 이쪽으로 내려오겠지. 회로 쪽으로. 이건 괴로가 돼야 정지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 접점을 회로를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기둥이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에? 일자 드라이버로 이걸 꽉 일단 눌러. 밑으로 스프링이 중간에 있으면 일로도 힘줘서 밑으로도 힘줘서 눌러야 되고, 위로 올릴 때도 힘줘서 눌러야 되고, 그냥 대충 누르면 안 움직거려요. 이거 스프링이 강해서 내부에. 그래서 일단 회로 상태를 재야 되겠지. 기둥 이쪽은 밑으로 일자 드라이버 꽉 누르면은 접점이 회로가 된다고. 밑에까지 완전히 꽉 눌러. 너무 힘주면 이거 무리하면 드라이버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이건 잘 안 부러져요. 짧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뚫깍하고 내려올 때까지 이 접점이 딱 붙는 소리가 이 드라이버를 눌렀을 때, 최대한 눌렀을 때 딱딱하고 붙어서 동작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딱 누르면은 이게 이제 붙어야 되잖아. 이 접점이 붙어 있다고 세 개 중에서 그걸 찾고, 그 다음에 찾았으면은 이제 이게 과연 괴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밑에서 위로 딱딱하고 위에 위로 최대한 밀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내렸을 때는 빽빽이로 딱 부자 소리가 났었는데 위로 최대한에서 탁 하고 쏘내면서 위로 올려서 접점이 떨어지게 했으면 부자 소리가 끊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확인해, 두 단자를 확인해 가지고 여기다 배선을 물리고요, 중단장하고 같이 연결해.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회로 상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압력이 저하가 되면 이게 드라이버로 강제로 눌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누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관 내 압력에서 동작이 될 때는 이게 서서히 빠지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정지점 가까이, 기동점 가까이 딱 내려오면은 스프링 힘에 의해서 그 힘을 이기고서 이쪽으로 탁가락 밑으로 내려가지고 접점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동작이 돼 있던 거고, 밑으로 내리면서 복귀가 되는 거지. 복귀라는 건 뭐냐면은, 노멀 크로스에서 복귀는 원래 아무것도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접점이 원래 붙어 있는 상태로 오는 거를 복귀라고 그래. 상시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상시 회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상시 회로가 점점 압력이 올라가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설정된 그 정지점 압력에 딱 다다라 순간적으로 딱 떨어진다고. 동작을 해, 압력에 의해서. NC가 동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붙어 있던 게 떨어져야지. 그래서 정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압력에 의해서 동작대에 떨어져 있던 게 서서히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동점에 딱 가면 순간적으로 딱 붙는다 그랬지. 복귀한다 그랬지. 복귀해서 접점이 붙었을 때는 펌프가 기동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압력을 해보고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일자 드라이버, 카바 뜯어가지고 전면 카바. 그래가지고 위에 드라이버로 올리면은 접점이 떨어지는 거고, 위에까지 최대한 올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접점이 붙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고 찾아서 결선을 한다. 옛날 거에 아주 옛날 것도 있어 지금. 안 와.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전자식이 있어요. 전자식 압력 스위치 내부 단자대 입판하고, 여기 이제 두 개는 전원이고 무극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거나 올려. 여기 예를 들어서 정했을 거 아니야. 선번에 흑색은 플러스를 우리가 수신반 DC 24V 연결하고, 백색은 마이너스를 하겠다. 정했으면 마이너스는 각각 하나씩. 요게 1번 펌프 1, 요 펌프 2,
펌프 3, 펌프 4의 PS란 말이야. 압력 스위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스위치라고 그랬잖아. 압력 스위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한 가닥씩 이렇게 짬바를 해줘야 돼. 이렇게 짬바 해주고 요거 이제 저는 플러스 24V고 요거는 각 펌프 안에 압력 스위치, 펌프 2 압력 스위치, 펌프 3. 요거는 정하는 거예요. 뭐 주 예비 충합을 하든가 주 충합 예비를 하든가 그건 뭐 작업자 맘이니까 이거 자기 하던 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결선을 잘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압력에서 앞전 소자에 의해서 맨 나중에 설명했지만은 압력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생겨요. 앞전 소자가 압력을 받으면 압력에 비례하는 전압이 생겨. 아날로그 전압. 양이 일정하게 변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러잖아. 전압의 값이 막 변하는 거. 그랬을 때 요걸 갖다가 AD 그 컨버터라는 게 있어. 아날로그를 요거는 아날로그죠. 파형이죠. 디지털 1, 0 이렇게 하면 1이잖아. 응? 그다음에 신호가 없는 거 이거 갖다가 여기가 이제 기동점, 정지점. 응? 요게 1이고 이게 제로란 말. 요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신호가 있을 때는 1이고 디지털 신호는 신호가 없을 때는 제로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안에서. 그러면 요게 기동점과 밑으로 내려 떨어져서 기동점이 있고 펌프가 기동되는. 그다음에 펌프가 스위치가 일단 정지점에 세팅해 놓으면 그 정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 기동점에 갔을 때, 정지점에 갔을 때는 이게 접점이 출력이 안 나오고, 릴레이 접점이 이게 노멀 오픈 접점이거든. 이게. 그래서 요게 1번, 2번, 3번, 4번 릴레이입니다. 여기. 요게 이제 기동점에 딱 이렇게 밑으로 저하됐을 때는 여기에 1이 나와요. 그래서 1 PS 1번 주pom프라고 그래봐야 돼. 응? 그리고 누압이 생겨서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출력이 이쪽 릴레이로 전압을, 출력을 디지털 신호에 의해서 기동해라. 그러면 여기 전압을 줘. 전압을 주면 이 접점이 붙어. 그럼 접점이 1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펌프 1에 압력 스위치 단자. 이 양단이 단락이 되는 거야. 이 신호가 이제 PS 접점이 붙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노멀 오픈 접점이 평소에 떨어져 있다가 아까 챔바식은 노멀 오픈 크로스 접점이었지. 예? 서로 반대로 돼 있다고. 여기는 아까 요 압력 챔바식은 거기다 이 접점 그 단자 양단에 대해서 중단을 하는데 여기는 안 달았어. 여기에 보면 요즘 PCB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항이 아니라 저항값을 가지는 걸 프린팅을 내버린다고 이걸. 예?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종단장 10kg 값을 재보면 10kg이 나와요. 9.9 뭐 얼마 나오더라고. 양단 재보면 값, 펌프 양단을 이렇게 재보면은 연결하기 전에 저항값을. 이게 저항이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저항 또 달지 말고 저항이 10kg 병렬 연결하면 5kg 떨어져요. 안 되는 거지. 여기 저항이 있다는 거. 잘 눈 뜨고 잘 봐야 돼. 릴레이의 출력 이쪽 기판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릴레이.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 달리나 똑같은 거 아니지. 중단장만 달리면 되는 거. 이런 저기를 아셔야 됩니다. 저수는 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요런 요 위에 이제 박스에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밑에서 깨야 돼. 거꾸로 깨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홀쳐 내라고 그랬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요 추에 의해서 고정이 되는 거고. 조금 무거워요. 여기 끼게 돼 있어. 추가 밑으로 안 내려가게 비닐 스트립이 껴 있더라고. 더 이상 안 내려가. 응? 그래서 요 살짝 요 추가 살짝 잠길 정도 그 정도 하면 이게 이미 확보해야 되는 그 수량을 여기 설비에서 웃기에서 그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화수의 양을 갖다가 조정을 딱 세팅을 해놓은 거라. 그러면 이게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도 동작하게끔 그렇게 해야 이렇게 살짝만 잠기게 해놔. 그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부력에서 떠 있겠지. 근데 접점이 상시 패러 접점이 뒤집어지면 동작을 해가지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물이 점점 내려가면 이 부력이 이게 떨어질 만큼 내려가면 착각하고 뒤집으면 밑으로 뚝 떨어지면은 이게 떨어져 있던 접점이 복귀되는 거지 원래대로. 동작해서 이 부력에서 동작하는 거지. 부력에서 동작되면 뒤집어져 가지고 접점이
끊어져 있어야 신호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점점 떨어지면 이게 밑에까지 딱 여기 뒤집혀서 떨어질 때까지 레벨이 내려가면은 수위가 내려가면 탁탁 뒤집혀가지고 복귀가 되는 거예요. 복귀가 되면 접점 붙겠지. 노말 크로스니까. 그러면 나 여기 물 떨어졌어요 하고 스위칭을 해줘가지고 저수 열을 스위칭 해주는 거지. 마이너스 쪽을. 그래가지고 수신기로 신호를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 여러 번 설명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대충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통 보면은 템파 스위치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배워보면 이런 타입이 많이 달려 있을 거야. 근데 이런 타입도 달려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은 이런 빨간 게 평소에 보던 게 이게 없어. 잘 봐. 이런 게 달려 있다고. 이건 자석식이요. 리드 스위치라고 그러는데 노말 크로스입니다. 이것도 노말 크로스 쓰고 이건 템파 스위치. 이건 리미트라고 그래. 어떤 거리를 제한한다든가 뭐 그런 의미입니다. 리미트라는 거는 이상 있다 확인해라 그런 의미로 이제 템파 스위치를 주의의 어떤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 동작하게끔 만든 이렇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석식인데 이게 지금 밸브로 완전히 열으면 이만큼 빠져나온다고 앞쪽으로 돌리면은 밸브가 이만큼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샤워 대부분 여기는 나사산에 의해서 이게 여기서 이게 돌아가면서 빠져나오지. 근데 이 끄트머리야 보면은 나사산이 없는 거예요. 밸브가 완전히 열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사산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만큼 여기서 핸들이 이렇게 이만큼 빠져나오겠지. 전체 밸브가 완전히 열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이만큼 좀 온다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건 나사산이 있지만 나사산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자석을 여기다 박아놔요. 근접하면은 그 자력에 의해서 이 리드 스위치가 떨어져 있게 노멀 크로스를 이렇게 사용하지. 두 리드를 공통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완전히 열렸을 때는 이게 자석이 떨어지면 떨어져야 동작하지 않아야 되겠지. 완전히 열려 있으니까. 근데 이게 몇 바퀴만 한 바퀴 이상만 잠기면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에요. 자성을 잃으면은 원래대로 붙었던 게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파 스위치 기능을 해주는 거지. 밸브 잠겨 있어요. 신호가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 그 다음에 이거는 자석식을 달아야 되는데 아까 리드 스위치 달려 있었잖아. 아까 방금 전에 설명. 근데 이거는 리미트 스위치를 달았네. 이거 잘못된 거지. 결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밸브가 잠긴 상태잖아. 그러면 이만큼 이쪽에 빠져 있죠. 근데 밸브가 열으면 완전히 열으면 쭉 빠져나올 거 아니야. 빠져나오면 이게 점점 붙지. 여기에 이쪽에. 그래가지고 요게 꼭지가 딱 떨어지면은 접점이 붙어 있는 상태고, 이게 접점이 붙어 있는 상태. 현재 빠지면은 노멀 크로스니까 이 눌리지 않은 상태는 접점이 붙어 있어야 되지. 노멀 크로스니까. 그랬다가 여기 점점 와가지고 완전히 열렸을 때 여기 딱 눌리겠죠. 그러면 이게 눌려서 이게 떨어지잖아. 그럼 경보가 안 들어가고 이게 열려가지고 잠겨가지고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이게 붙는 거예요. 눌려가 접점이 떨어져 있던 게 뒤로 후퇴하면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눌려있던 게 다시 붙는 거예요. 경보를 해주는 거예요. 3선짜리가 있어요. 누르지 않았을 때 붙어 있다가 누르면 끊어지는 세선 중에서 그걸 찾아서 하면 되겠지. 떨어졌을 때 붙는 접점, 이게 꼭지가 나왔을 때. 이 원래 리드 스위치를 아까처럼 자석식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리드 스위치 해가지고 요 샤우드가 빠져나오면 민자가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근접해가지고 그게 자석에 의해서 동작하는 리드 스위치를 달아야 되는데 리미트 스위치를 다른 거예요. 잘못 설치된 사례입니다. 이건 템파 스위치, 이것도 일종의 리미트 스위치인데 롤러식이라고. 이 롤러가 굴러다녀요. 여기 밑에다가 롤러가 이 밑으로 이렇게 하게 설치해 있죠. 그래서 이게 단면적이 이게 나사산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좀 퉁거워 민자가. 그래가지고 요 나사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밸브 손잡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부분서부터 여기 있을 때는 눌려가지고 접점이 떨어져 있다가, 이따가 여기서 이쪽으로 밸브가 쫙 들어가면은 요 순간에 나사산 쪽으로 오면 이게 툭 떨어져. 이게 롤러가 이게 떨어지면은 접점이 붙는 거예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동작되냐면 완전히 열리면 이렇게 올라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경계를 이걸 확실히 해야지. 나사산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가 민자 살짝 시작되는 부분에 딱 올라타서 바로 한두 바퀴만 잠기면 여기 밑으로 주저앉으면 동작이 되게. 이건 제대로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이런 스프링 식으로 이렇게 몇 동가 뭐 2동가 3도 이상만 이렇게 움직거리면 이게 접점이 붙는 게 있어. 떨어지거나 붙는 거지. 그런 걸 이용해서 요건 아까 그 리미트 스위치로 빨간 걸로 한 거고, 요런 걸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높낮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위로 딱 올라타면 이게 꺾이겠지. 살짝 2, 3도. 그랬을 때 동작하는 거예요. 요걸 달아도 되고 요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템파 스위치 요구하는 동작 특성이 뭐냐면 NC 접점이 이렇게 평상시에 붙어 있는 거잖아. 어떤 외부로부터 작용이 없을 때 힘. 그러니까 이게 NC 접점이란 말이야. 이건 이제 동작이 안 된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밸브로 완전히 열으면 이게 딱 이게 눌려가지고 떨어진 상태가 되겠지. 그래야 경보가 안 들어가겠지. 그랬다가 이게 조금 잠긴 상태여도 조금만 잠겨도 이게 붙는 그런 저희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조금만 한두 바퀴만 잠겨도 NC 접점이 복귀되는 거잖아. 눌려 있다가 복귀돼서 밸브 주의 신호를 수신기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아까 같이 뭐 반대로 한참 잠궈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문제가 있는 거지. 잘못된 거죠. 템파 스위치는 완전 잠궜을 때는 이게 동작이 되지만 그 직전까지 많이 잠긴 상태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태로 이제 되면은 이쪽 신호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많이 잠겼음에도, 최대한 잠긴 건 아니지만은 거의 잠겼음에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으로 나온단 말이야, 수시면.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유사시에 이제 정상적인 소화살수가 안 되는 거지. 밸브가 잠겨있으니까 물이 많이 안 나가잖아. 찔찔찔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상 뭐 의문은 아니지만은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지적질한다고 그러지. 이건 지적질이 아니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 잘나서 네 똥 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설비가 잘못된 문제가 있다는 걸 고마운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해준 그런 저희가.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 부속이 잘못돼서 자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되는 줄 알고 설치하는 죄라면 그것뿐이지. 그렇다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잘못된 거를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난 내가 고맙게 생각해야 돼. 두 번 일할 걸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항상 내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나 없나 항상 살펴봐야 돼요. 정상대로 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저수위 감시하는 스위치를 프루드 스위치라고 하잖아. 프루드. 전극봉으로 하는 거는 프루드 리스라고 그러고, 이런 공이 있는 거는 프루드 스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FS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압력 스위치는 프레시아 스위치, 그래서 PS, 그 다음에 밸브 스위치, 밸브 주의 스위치는 템파 스위치. 그래서 이런 스위치들의 감시 대기 상태에서의 오픈 전압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테스트가 정상적일 때 오픈된 상태에서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템파 스위치 같은 것도 그렇고 압력 스위치도 오픈된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감시회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요 템파 스위치는 요 수신기 회로의 템파의 입출력을 감지하는 입력 신호를 감시하는 회로가 이렇게 쓰면 플러스는 집중 연결됐고, 그 회로의 마이너스 측을 전원과의 스위칭을 하는 거잖아. 전원 마이너스잖아. 이게 공통선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이라고 그래. 했을 때 컬러 도통감시가 종단장을 달잖아. 이게 오픈 전압이라는 거는 종단장이 달렸을 때는 엄격히 말하면 완전한 오픈 전압은 아니지. 아니지만은 요 접점의 양단을 개로가 된 상태. 노멀 크로스 같으면은 압력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노멀 오픈 같은 경우는 이게 동작하지 않은 상태. 상식 개로 접점. 요건 전자식이고 요건 챔바식이라고 그랬지. 요 양단에 접점이 오픈된 상태에서 종단저항이 분압이 생기지. 요 회로에 저항하고 직렬로 되잖아. 플러스에서 회로에 저항하고 요거
펜파 스위치와 공통간에 이것도 저항이 달려있잖아. 중단자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전압하고 여기는 전압은 될 필요가 없어. 돌아 나오는 전압이니까 여기에 정상적일 때 전압이 얼마나 걸리나 그런 걸 기록을 해야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 전압이 나오더라. 그러면 정상 전압인데 기록해둔 거 거의 비슷하더라. 그럼 이상이 없는 거예요. 선로는. 이런 식으로 오픈 전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설명했는데 NO 접점은 노멀 오픈이거든. 동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점이 떨어져 있는 접점, 노멀 오픈 접점이라고 그러고 상식 회로 접점이라고 그러고 이것처럼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거나 릴레이 접점 같으면은 릴레이 코일에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어 있는 접점. 그걸 노멀 크로스라고 해요. 노멀 크로스. 그래서 한국말로 상식 회로 접점. 이런 특성을 알아야 돼. 그리고 도면의 그 접점을 표기할 때는 이게 어떤 접점이라는 거 쓰는 거를 이거 노멀 크로스라고 쓰지 않고 노멀 오픈이라고 쓰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한 거는 노멀 오픈 크로스라고 적지 않아도 노멀 상시 붙어 있는 접점이잖아.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접점을 표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죠. 노멀 오픈이지 그러면은 상시 개로 접점. 요걸 이 기록을 표시하지 않아도 도면의 심볼만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동작됐을 때 표기하면은 이렇게 붙었다고 봐야 되지. 이렇게는 그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회로를 구성을 보면 이게 뭐에서 동작됐을 때는 어떻게 접점이 붙는다는 거, 그 개념을 알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시 개로, 상시 상태의 접점 상태. 개로냐, 페로냐, 그것만 정석대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동작하지 않은 상태, 상시 상태. 기본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밸브주의 스위치를 시운전하려면은, 밸브를 뭐 잠그고 열고 한번 해봐야지 뭐. 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멀 크로스 접점이라 그랬지. 상시 페로 접점. 그럼 조금만 잠궈도 접점이 복귀될 거 아니야. 열려있던 게 자석이 밀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 아니야. 왜? 조금만 잠궈도. 그랬을 때 수신기에 해당 TS 표시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펌프, 흡입, 주펌프, 토출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해당 TS로 표시등이 들어와야 돼. 여기 템퍼 불 들어왔죠? 소화전, 주펌프, 토출 축에 지금 잠겨 있다는 얘기야. 많이 잠겨 있던 적게 잠겨 있다. 충압도 토출 축에 잠겨 있고, 예비도 토출 축에 잠겨 있고, 세 개가 들어왔죠. 근데 여기 흡입 쪽에 주흡입, 그다음에 충압 흡입, 그다음에 예비 흡입은 정상대로 열려 있다는 얘기지. 토출 축에만 세 개가 잠겨 있다는. 요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부자도 울고, 설비가 잘못됐다 그의 경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자가 우는 거는.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시운전할 때 잠궈서 불도로나 수신기에서 이렇게 점등이 되는가 확인해보고. 엉뚱한 데가 들어오면 결선이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 소화전 토출 측에 템퍼에다 잠궜는데 흡입축이 들어오거나 그걸 바뀐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게 들어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선할 때 잘해야 돼. 선번도 고를 때. 시운전 직전에 모든 감시회로는 선로 도통 감시용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선로가 단선되지 않은 정상 상태여야 한다. 단선됐을 때 부자가 울면서 P형 같은 경우는 기록장치 그 액정에 리스트가 딱 뜨죠. R형은 이전부터 그런 기능이 있었고, 근데 P형에서는 선로 단선 감지 시 기록장치를 기준으로, 기록장치가 2016년도인가 아마 그때 이제 기준으로 본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할 때 형식 승인번호의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P형입니다. P형 수신기. 이 형식 승인번호가 수신만 패널에 보면 라벨에 그 전면 라벨 하단 라벨에 보면 이게 형식 승인번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 그걸 보셔야 돼. 수 17-42가 있고 수 19-39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형식 승인부터는 부자가 울게 돼 있어. 단선이 딱 뜨면 부자 경보가 발생되면서 기록장치 화면에 단선 회로 리스트가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자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하면
부자는 안 울겠지. 부자가 울어야 되는 정지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셀렉타가 모두가 부자 모두가 부자가 울게 돼야 되는데 그걸 정지시켜 놓으면 부자는 울고 싶어도 못 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부자의 예를 들어서 뭐 깜빡깜빡 수신겠다라 내가 확인해는 안 해봤는데 정지 상태가 되면 전멸하거나 아니면 불이 들어와 있다고. 잘못됐어요. 정상으로 환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겠죠. 전멸하거나 점등돼 있으면 정지 상태입니다. 뭐 깜빡깜빡한 거는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고 주의니까 이거는 그럴 때는 한 번 더 눌러서 감시 상태로 부자가 울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요 이전에 수 17-40이하고 수 19-39 이전에는 B형 같은 경우는 부자가 안 울어요. 부자가 안 울고 도통 테스트를 해봐야 돼. 물론 이 버전에서도 도통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 간단하게 도통 감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만 눌러보면 돼. 요즘 나오는 것도 도통 시험에 누르면은 도통된 물론 부자도 울겠지만은 이걸 하기 전에는 이미 부자가 울어요. 그럴 경우에 도통 이걸 한번 누르면은 단선된 회로에는 전부 불이 점등이 된다고. 이걸 누르고 있으면은 이걸 부자가 울면은 기록장치 액정에서 뜬다고 이게 단선 리스트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보고서 뭐 부태 이걸 안 눌러 뭐 여기 다 나오겠지만은 기록에 이거 눌러서 더 잘 보이잖아. 이건 글씨도 쬐만하고 기록장치는. 그러니까 이걸 눌러서 도통시험을 눌러서 불 들어온 데는 단선 났다. 그럼 확인하시면 되고. 요거는 릴레이 접점 출력인데 전자식은 얘도 압력과 관련이 있어서 압력 스위치하고 심벌을 똑같이 그린 거예요. 서로 반대라고 그랬잖아. 템바식하고 전자식은. 템바식은 NC 접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고 동작된 상태를 이제 그린 것이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도면에는 여기 기본이니까 기본부터 설명합시다. 예. 동작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작했다가 복귀된 상태가 이렇게 이 접점이 붙겠지. 상시 개로 상태니까 동작됐다가 오픈됐다가 이게 동작되면 떨어질 거 아니야. 떴다가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복귀라는 거는 아니면은 동작되기 전 상식 폐로 상태. 이게 되면 이거는 압력이 떨어져서 붙어 있다는 얘기, 원래대로 복귀돼 있다는 얘기예요. 접점이 뭐에 의해서 동작됐다가 압력이 높아지면 떨어졌다가 정지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서서히 내려오면은 세팅된 기둥점이 되면 딱가닥하고 복귀돼서 붙겠지. 복귀라는 거는 노멀 크로스가 동작했다가 원래 상태로 상시 상태로 복귀가 됐다는 얘기, 접점이 붙었다는 얘기. 그러면 펌프가 기동되고, 그래서 쫙 압력이 펌프에서 다 올라가지고 정지점이 딱 가면 접점이 떨어지겠지. NC 접점이 붙어있던 게 동작하면 어떻게 떨어지겠잖아. 떨어지면 펌프가 정지돼야 되지. 물론 주펌프, A펌프는 지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떨어져도 상관없어. 수신만 자체에서 주 A펌프는 지속 접점. 여기 일단 복귀돼서 붙으면은 붙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회로에 자기 의지라고 해서 그 지속 접점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지속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기계식은 노멀 크로스를 사용하는 압력 챔바식, 노멀 크로스, 프레시아 스위치 방식과 전자식은 릴레이, 노멀 오픈, 프레시아 스위치. 서로 반대의 접점이. 전자식은 최종적으로 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에서 앞전 수소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전압을 1과 0의 디지털로 바꾼다고 그랬지. 컨버터에서 바꿔서 그 신호에서 압력이 설정된 기동점에 딱 다다르면 릴레이가 동작해서 붙어주는 거고, 정지점 가면 릴레이 접점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일반 릴레이 접점인데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PS 단자로 이렇게 연결된 거는 일반 릴레이 접점에서 이게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건데, 이게 반대예요. 아까는 상시 패러였잖아. 챔바식에서는. 근데 이걸 상시 개로 접점을 쓴다고. 챔바식은 상시 패로로 돼야 이게 붙는 건데, 붙어서 기동이 되는 건데, 요거는 상시 개로 상태에서 압력이 떨어지면 그 디지털 출력에 의해서 릴레이가 전압이 인가돼가지고 붙게 돼 있다고. 동작됐을 때 붙는 거예요. 아까는 복귀됐을 때 붙었잖아, 접점이. 챔바식은. 근데 요거는 동작됐을 때 펌프가 기동돼. 접점이 릴레이 동작에 붙고, 펌프 기동되고, 정지점에 가면 복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멀 오픈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개로 된 상태로.
펌프가 정지돼야 돼요.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엠바식하고 접점이 노멀 오픈, 노멀 크로스 헷갈리면 안 돼.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렌즈라는 게 압력이 수관 내 압력에서 압력 스위치가 센싱을 하는 거잖아. 완전 기동점은 완전 제로까지 내려가는 기동점이 아니에요. 이 기동점은 무슨 압력이라고 그래? 이 수두에서 형성되는 그 압력이 있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질 않는다고. 근데 그 압력 위에다가 해야 돼, 기동점. 이 밑으로 하면 절대 이게 물이 압력이 더 이상 이 밑으로 압력을 세팅을 해보는 기동점을 압력이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펌프가 기동이 안 되는 거야. 밑에 이 압력 라인보다 밑에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세팅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디퍼런스 요 이제 그 정지점하고 차이 압력을 얼마큼 떨어져 밑으로 줘야 됐을 때 기동점을 할 거냐. 디퍼런스 기동점을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요만큼 올라갔을 때는 펌프가 정지돼야 된다. 그럴 때는 렌지 정지점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서 요 정지점하고 기동점하고 했을 때, 요 기동점이 접점이 붙고, 금세 요만큼 저 압력이 올라도 접점이 떨어지는 게 아니오. 여기 정지될 때까지 압력이 붙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이게. 기어간다고 그래, 기어. 일단 기동이 되면 접점이 붙은 상태로 여기 정지할 때까지 계속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어간다고 그래. 정지점의 상태를 기억을 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차트를 보면 더 낫겠네. 펜바식은 노멀 크로스고 전자식은 노멀 오픈 방식이라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 서로 이건 노멀 오픈이고 이건 노멀 크로스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지. 서로 반대지만. 렌즈가 있고 디퍼런스가 있다고 그랬지. 렌즈는 정지점이고 디퍼런스는 기동점이라고 그랬어. 높이 수두에서 항상 그 이하로 안 내려가는 압력 위에다가 이걸 디퍼런스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해야 되는 압력이 있거든. 그 압력까지 이게 이제 그런 점에다 이상으로 최대한 해서 렌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노멀 크로스일 때는 상식적으로야 기본적으로 원리만 생각해 보면은 디퍼런스는 정지점이잖아. 정지점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복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정지점에서 서서히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접점이 노멀 상시는 동작했으니까 리퍼런스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떨어져서 유지했다가 요 디퍼런스 점에 딱 내려오면은 이게 복귀가 된다고 그랬잖아. 붙는다고 그랬잖아. 이게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작에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요게 이제 동작된 거고, 여기 동작 개로가 된 거고, 이 상태에서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페로 상태로 돌아온 거잖아. 요 디퍼런스 레벨 압력에서는. 그리고 접점이 붙은 상태로 딱 이게 붙은 걸 복귀라는 얘기예요. 상시 페로.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그러면 접점이 붙으니까 펌프가 돌겠지. 그럼 압력이 쭉 올라가겠지. 이만큼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금방 올라가. 그러면 렌즈 쪽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돼서 접점이 노멀 크로스 접점이기 때문에 동작돼서 개로가 된다는 의미예요. 접점이 떨어지는 상태로 기억을 하겠지.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 붙기 시작하면은 이게 복귀된 상태가 붙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지. 그럼 펌프가 기동을 하는 거 계속 여기까지는 붙어있는 상태 유지해서 여기서는 이제 렌즈 앞에 딱 정지점에 가면 이게 딱 그때서 이게 동작하는 거예요. 붙어있던 게. 복귀돼서 붙어있던 게 기동되면 이게 압력이 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딱 가지고 여기에 딱 되면은 동작을 해가지고 개로가 되는 거야. 개로 상태를 계속 기억을 하겠지. 다시 디퍼런스 점이 딱 오면은 그때는 복귀가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펌프가 또 돌고. 그러니까 여기는 상시 상태로 복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력 적이 없는 거예요. 동작된 상태고 요거는 이렇게 빗금처럼 동작되지 않은 상태. 동작되지 않은 건 복귀. 동작됐다가 복귀된 것도 복귀된 거. 그것도 상시회로가 되는 거고 동작하지 않아도 상시회로가 되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 차트를 잘 봐야 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자식. 평상시에는 디퍼런스 쪽에 만약에 딱 떨어졌을 때 이게 붙어야 될 거예요. 동작을 해야 동작해서 회로가 돼야 펌프가 기동돼가지고 압력이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동작을 하면 어떻게 했어? 붙겠지. 붙으면 펌프가 기동이 되겠지.
압력 스위치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랬다가 요 렌지 정지점이 딱 올라가면 어떻게 이게 복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귀. 상시 계로 상태로 복귀가 돼야 될 거야. 그럼 이거는 원래 떨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복귀된 상태는 동작이 아니니까 없고, 동작될 때만 이렇게 비끄면서 동작되는. 그래서 수압이 이렇게 계속 누압 구간이 서서히 떨어지는 게 좀 길죠. 인터벌이 짧지만 이거 펌프가 금방 올라가니까. 중압은 좀 시간이 걸리고 주나 예비는 그냥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노멀 오픈과 노멀 크로스에. 이거 알아야 돼.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수신기에서 소화전 펌프에 지속과 비지속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 수신기에 내부에 보면은 압력 뭐 이렇게 쭉 있잖아. 단자들이. 여기 단자가 좀 촬영이 잘못돼가지고 단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40번 단자예요. 40번 단자. 근데 압력이라고 써 있는 거 소화전 주펌프 압력 단자예요. 이게 입력 단자. 소화전 주펌프 압력 스위치가 온 선들이 이렇게 여기 압력 스위치잖아. 그럼 하나는 여기다 단자에다 물리고 하나는 공통에다 물린다는 거야. 이게 회로가 이렇게 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플러스에서 선에서 회로 압력 스위치 감지하는 회로.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쪽을 전원에다가 스위칭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쪽을 이 압력 스위치에서 마이너스에 붙여주면은 이 회로가 동작하는 거야. 그래서 펌프 기동 신호가 출력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회로면은 NC 방식이 됐든 NO 방식이 됐든 압력이 떨어지면 붙게 돼 있는 거지. 이게 챔바식은 복귀돼서 붙는 거고 전자식은 동작돼서 붙는 거잖아. 서로 반대지만은 이 붙는다는 건 똑같은 거잖아. 뭐 복귀가 돼서 붙든 동작이 돼서 붙든 유형의 차이니까. 그랬을 때 이걸 마이너스 스위칭을 해주면은 압력 스위치에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되겠지. 예를 들어 주펌프가 이렇게 압력 스위치 입력이 들어왔다. 이게 동작하면 여기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 수시. 예를 들어서 충압이 여기 이게 충압이라면 충압이 스위칭 됐다 그러면 충압에 불 들어오고. 아니면 예비에 이게 예비를 스위칭했다 그러면 예비에 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부자도 울려요. 부자도 동반돼. 위즈 버저. 자꾸 부자 해가지고 원래 버저예요. 버저. 위즈 버저. 부자가 동반되는 거지. 부자 소리가. 청각적으로. 이건 시각적인 거 눈 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불 들어와도. 부자가 있을 때는 뭐가 동작됐네 고 딱 훑어보게 돼. 그런 의미에서 버저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압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수신기에서 이제 기동신호로 접점을 붙여주는 거지. MC 쪽에 그 제어 회로를 스위칭해 주는 거예요. 펌프가 돌아가겠지.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피드백이 되겠지. 펌프가 돌아가면 또 확인 신호를 수신기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펌프 기동 신호를 송출했다는 거는 접점을 붙여줬다는 얘기요. MCC 예를 들어 주펌프 압력 스위치가 동작했을 때 주펌프를 기동을 해줘야 되고, 충압펌프 압력 스위치가 동작해서 충압펌프를 기동을 해줘야 되고, 예비펌프를 마찬가지 압력 스위치 입력이 있으면 예비펌프를 기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확인 신호가 들어오면은 또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만은 펌프 전면에 보면 패널에 보면 기동 램프가 좀 안에 있어요. 자동, 정지, 수동 해가지고 펌프 기동해가지고 불 들어오는 데가 있어. 여기 소화전 주펌프 기동등이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MCC가 기동됐을 때 확인이 들어오는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충압펌프, 주펌프, A펌프 기동등이 들어와야 돼요. 기동 모드 자동 기동이냐 수동 기동이냐 아니면 정지 상태냐. 수동 모드로 이렇게 놨을 때 이 버튼을 눌러야 돼. 선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위저부터 이쪽으로 선택됐다. 이 선택된 부분이 이게 점등됩니다. 자동으로 선택됐으면 자동으로 점등. 정지 상태면 정지.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 항상. 수동으로 했을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동 버튼을 눌러줘야 돼. 선택으로 이렇게 여기에 수동으로 선택했을 때는 이 기동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 하여튼 펌프가 수동이든 자동이든 간에 기동되면 기동등이 표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펌프, 예비펌프는 PS가 일단 수신기에 입력이 되면은 PSR 그 회로가 지속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주하고 예비는. 그럴 경우에는 이 압력 스위치가 정지점에 가서 접점이 오픈된 상태가 돼도
여기서 지속을 해준다고 내부에 회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신기에서 그 지속 회로를 갖다가 이걸 눌러서 리세팅 해가지고 전원을 끊어가지고 회로를 복구를 시켜야 돼. 지속된 상태를. 여기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항상. 그리고 요게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그려봤는데 가방끈이 짧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해하세요. 이게 전자식 압력 스위치의 동작 원리를 그린 거예요. 압력을 가하면은 전압이 발생되는 압력 소자가 있다 그랬죠. 압력 소자가 센서의 역할을 하고, 이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된 아날로그 전압, 이게 이제 아날로그 전압이에요.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양이 변하는 거, 데이터나 물리량이 연속 변화하는 양, 그걸 보고 이제 아날로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날로그, 이게 이제 전압의 어떤 파형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AD 컨버터로 변환하죠. 디지털로 1, 0, 신호가 있을 때는 1 전압이, 그다음에 신호가 없을 때는 0 그런 상태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설정을 하겠지. 압력값 뭐 채널별로 이제 압력 스위치가 4개까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정부, 또 구동부 설정을 해놓은 이제 그 압력이 떨어지면은 신호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지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동점, 이 압력이 떨어져서 기동해야 되는 그 때는 이렇게 전압이 나와서 그런 걸 릴레이를 구동시켜주는 구동부가 있어. 구동부에서 릴레이가 동작되는, 릴레이 접점에서 이제 노멀 오픈 접점이라 그랬지, 출력이 돼가지고 PS 입력을 하는 거예요. 수신만에. 그러니까 이 앞전 소자라는 게 수관윤에 들어가는 앞전 소자가 있습니다. 여기 수관에 딱 끼면은 밀폐를 해야 돼. 누수가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라고 그러지. 수관용 앞전 소자가. 압력에 비례해서 아날로그의 그 신호가 나오겠지. 전압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요게 이제 정지점. 요게 이제 기동점이겠지. 이만큼이. 예. 그럼 기동점 전압과 정지점 전압, 요걸 갖다가 여기서 디지털 신호에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면은 기동을 시키려면, 릴레이를 동작시키려면 1이 나와야 되고, 요 정도 물리량이 아날로그 신호가 나왔을 땐 디지털 신호로 제로를 해야 된다. 이건 1이고, 그러면 정지가 된다. 접점이 떨어진다. 릴레이가 동작됐을 때는 신호가 나와서 동작된 거고, 릴레이가 동작됐던 게 복귀됐으면 이 전압 신호가 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0 상태이기 때문에 릴레이가 동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복귀되면은 접점도 복귀가 되겠지. 이 노멀 오픈 쪽으로 붙어 있던 게. 예,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계셔. 나 잘 몰라. 그냥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펌프의 시운전 방법은 당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정이 얼마나 진척이 돼 있느냐, 어떤 상태로 되느냐, 거기에 따라 틀린 거니까 거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퍼펙트한 그런 방법은 모든 관련 시스템과 전원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실제 장비를 시운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주전원을 비활성화시키고 입출력의 연동관계만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번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 강의들을 참조하시면 돼요. 내 강의를 쭉 봐왔던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내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공부를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어차피 소방 준공검사 때는 소방기계 설비와 소방전기가 합동으로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소방전기 입출력 연동관계 이상률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미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 설명을 많이 했으니 관련 강의들을 참조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전동펌프의 회전 방향을 꼭 확인해야 돼. 점검하고. 그래야 나중에 이거 합동 검사하는데 펌프 회전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 좀 영역이 좀 애매해요. 전기에서 하기도 뭐하고 기계 설비에서 하기도 뭐하고 소방 전기에서 해줘야 돼. 이거는.
펌프의 회전 방향을 수동 기동 해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은 이쪽이 펌프 쪽이고 이쪽이 이 뿔리고요. 중간에 결합기. 그리고 이 라벨 붙어 있는 거 보면 이게 펌프네 보니까 이쪽이 펌프라고 그래. 펌프의 뿔리 쪽에 이쪽이 전동기 쪽이겠죠. 회전 방향이 두 군데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펌프에도 표시가 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전동기의 뿔리의 반대 방향. 전동기 뿔리는 이쪽이잖아. 응? 그럼 반대 방향에 봤을 때 시계 방향, 이게 전동기 그 회전 방향과 맞는 거예요. 전동기로 기준으로 할 때. 전동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뿔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 결합기잖아.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는 거 아니야. 펌프고 이쪽에. 그러면은 여기서 뿔리의 반대 방향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니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이렇게 회전 방향. 이게 정석입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또 반대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동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동기의 뿔리의 반대편에서 이쪽 뿔리 쪽을 봤을 때 시계 방향. 이게 기본. 이게 맞는 거지. 기본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회전 방향을 꼭 확인하셔야 돼. 전동 펌프는. 만약에 이게 회전 방향이 틀리다. 그러면은 간단해. MCC 안에 보면은 요 빨간 점선으로 하는 데가 하나는 주펌프, 삼상이죠. 충압펌프, 보조펌프라는데 보조펌프는 충압펌프를 의미하는 거고. 배선용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삼상이니까 3선씩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 선이나 두 선 바꿔가지고 스위치 내려놓고 2차 측에서 아무 선이나 서로 바꿔주면 돼. 두 가닥을 서로. 두 가닥을 예를 들어 검은 거하고 빨간 거하고 서로 바꾸면은 검은 게 이쪽으로 오고 빨간 게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바꿔 물리면 된다. 그러면 이거하고 서로 바꾸든지 서로. 아니면 요거와 양쪽 가액을 바꾸든지. 근데 가까운 데 있는 걸 바꾸기가 편하겠지. 보조 펌프, 충압 펌프로 가는 2차 측. 그러니까 요것도 두 가닥 아무거나 바꾸면 돼요. 요거는 엔진 펌프 전원만. 보조 충압 펌프를 여기 MCC에서 하니까 엔진 펌프에 삼상이 갈 필요가 없어. 이게 단상 220만 보내주는 거예요. 220. 단상이 가는 거. 그러니까 삼상 못할 때는 2차 측에서 배송용 차단기 2차 측에 두 선 아무거나 바꿔주면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는데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힘들어.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이거 하나 설명하려면 연관된 거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했고 이제 정리를 한다고 했어도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완전한 방법은 완벽한 방법은 모든 관련 시스템과 전원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실제 장비로 시운전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전원을 비활성화시키고 주전원을 죽여야 되겠지. 뻔뻔 모터가 안 돌아가게 보조전원만 살려놓고 입출력의 연동관계만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다 설명했어.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채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최대한의 내가 해야 될 시운전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부분 섹션별로 해서 미리미리 확인해 놓는 게 좋아. 연구를 해야 돼.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왜 내가 설명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하라고 설명했는데 뭐와 관련이 있나 이런 거를 쉬운 게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려면은 그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압력 스위치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거니까 수신기 내부에 압력 스위치의 입력 그러고 노멀 크로스가 됐든 노멀 오프리 됐든 일단 펌프가 기동점에 가면 붙어야 되고 정지점에 가면 떨어져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압력 스위치는 PSR 릴레이로 구동을 시켜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주펌프, A펌프는 지속 접점이 있는 것이고 요거는 출력 접점이에요. MC 쪽을 기동시켜주는 그런 관련이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스위칭 기동 라인에 대해서 수신기에서 MC 쪽을 압력 그 스위치 신호가 입력됐을 때 어떻게 기동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거 이번 시간에 관련해 있어서 보조 자료로 내가 첨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 실무 특강
유료회원님하고 특별회원님들은 요 해당 강의에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게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